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27번부터 30번 문제를 지문 분석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30번까지의 지문은요, 사회 지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건 일치 불일치 문제를 지금 냈고요. 자, 28번 윗글을 통해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A, 수익, B, 비용, 뭐 D, E, C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이니까요. 29번 보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딱히 지문의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요. 사전적 의미, 이거는 어휘 문제니까요. 이거는 풀면서 기억부터 미용을 지문을 분석하면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자, 기업은 이라고 시작했어요.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을 달았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과죠.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손익분기점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단부터는 뭘 이야기하냐?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이렇게 시작하죠.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이게 손익분기점의 개념. 선생님은 줄여 쓰지만 여러분들은 줄여 쓰면 안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수익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 개념 들어가죠. 기업의 수익은 제품 가격과 판매량의 곱 기업의 수익은 제품 판매량과 제품 가격의 곱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게 이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입니다.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 그러므로 아니네요.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5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올린 수익이 1000원이다. 그럼 내가 500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결국 비용에서 기업의 수익을 뺄 때 기업의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른쪽 화살표요.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그러니까 남는 것도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없는 지점. 다시 말하면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산출한다라는 것은 계산해서 끄집어낸다는, 계산하여 낸다라는 뜻이죠. 30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요. 30번 문제 딱 보니까 끄집어내거나 솎아낸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적출입니다. 적출. 뭐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장기 적출, 끄집어내거나 솎아내는 걸 장기 적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장기를 끄집어내거나 솎아내는 게 적출이에요. 그러면 산출이라는 뜻은 뭐냐?
산출이라는 것은 계산하여 낸다. 이 소리. 계산하여 냄. 이게 산출이 됩니다.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하는 방법 보니까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용을 뺀 것분의 고정비용이다. 고정비용을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용을 뺀 것으로 나눠보는 게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것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세 번째 문단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정비용은 이런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다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고정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고정비용의 예까지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발생 30번에 2번 보세요. 어떠한 일이나 사물이 생겨난다. 이거 맞죠? 발생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반면에 변동비용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여기 바로 변동비용의 뭐가 되겠어요? 개념이 되겠죠.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고정비용의 개념. 여기는 이제 변동비용의 개념. 변비의 개념. 약간 말이 재밌네요. 줄일 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재미난 말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원자재 비용, 포장비 이런 것들이 변동비용에 속한다. 변동비용의 예죠. 변동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있네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고정비용과 생산 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된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정비용과 그리고 변동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이것도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 비용이 되고, 또 변동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왔던 요 단위당 변동 비용, 여기 단위당 변동 비용을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단위당 변동 비용은 변동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라는 거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 보면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더 많이 팔아야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 어떤 기업,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기업이 생산하는 고정 비용은 2만원,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 제품의 가격을 500원이라고 가정하자. 가정. 자,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운다. 맞습니다. 검토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왔지만 검토하는 겁니다.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가격이 500원이죠. 5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원을 빼면 400원이 나오는데 그 2만원을 400원으로 나누니까 50단위,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결국은 네 번째 문단은 세 번째 문단의 뭡니까? 부연 문단이 돼요. 덧붙여서 설명하는 문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단.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 어느 정도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이거 맞죠? 보람이나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넣어보면 돼요. 말을 넣었는데 말이 된다. 그럼 그거 맞는 말입니다.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보람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또 있어요. 판매량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자,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방법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니은으로 묶으시면 손익분기점의 이게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의 기능은 결국 적정한 생산 방법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분석 다 끝났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27번 일치하지 않는 거.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건 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도 있고요. 네 번째 줄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은 제품이 어느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라 그랬으니까 판매량을 예상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맞고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 분석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판매량을 예상해서 분석해야 생산량을 결정하고 적정한 생산량을 만들어야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한다. 이거 틀렸죠? 감소가 아니라 뭡니까? 증가해야 돼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찾아보시죠. 눈으로 따라오세요.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변동 비용은 찾았어요.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어디 있습니까?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나와있죠? 기업이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와있습니다. 자, 4번 보시죠. 단위당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세 번째 문단 아홉 번째 줄 보시죠. 찾아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고정 비용과 마찬가지로 찾았죠?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단위당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맞고요. 자, 다섯 번째 문단. 기업은 제품의 판매 성과를 알기 위해 손익분기점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마지막 문단, 다섯 번째 문단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방법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8번. 윗글을 바탕으로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3점짜리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A는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금액. A는 수익이라 그랬죠?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수익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기업의 수익은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뭐의 곱? 판매량의 곱. 1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금액 맞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일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은 뭐냐? 비용 바로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 자,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 근데 2번 뭐라고 했어요? 단위당 변동 금액을 합한 금액. 2번이 틀렸어요. 정답 쉽게 나오죠. C는 어디 있습니까? 판매량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비용. C 금액이에요. 이건 뭡니까? 고정비용. 왜요?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여기에서 고정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판매량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비용. 그죠? 임대료, 연구개발비, 투자비용 이런 것들은 판매량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4번 D. D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맞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게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다. 자, A와 B의 차익만큼 E는 A와 B의 차익만큼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판매량. 왜요? 이미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가시죠. 보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개이다. 그런데 최근 판매량을 다시 예상했더니 70만 개가 판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70개만 판매될 것이라는 거. 80개를 예상하는데요. 70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과 고정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낮춰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면 가격과 고정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뭘 변화시켜야 돼요? 변동비용을 변화시켜야 돼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줄여야죠. 지출 비용을 줄여야 수익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그걸 찾아봅시다. 포장비를 줄인다. 포장비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재 비용, 포장비 등이 변동비용에 속한다. 포장비 변비죠. 변동비용인데 줄인다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뭐가 틀렸습니까? 연구개발비 증액? 연구개발비는 고정비용이고요. 이걸 증액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비 투자 비용을 늘린다? 설비 투자도 뭡니까? 고정비용. 늘리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자재 구입 가격? 원자재 구입 가격은 변비가 맞지요. 변동 비용이 맞는데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줄여야죠. 임대료가 비싼 곳? 임대료는 고정 비용이고 비싼 곳은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뭐가 됩니까? 29번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는 풀어냈으니까요. 적정한 미음 안 했었네. 미음. 알맞고 바른 정도. 맞죠? 적정한 생산 방법. 알맞은 생산 방법.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7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지문 분석하고 문제까지 풀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거가 확실했고 그리고 그 근거로 인해서 문제가 맞았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정해보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